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와 지급받는 보험금 사이의 차이가 커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전남의 가을 축제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축제 취소를 일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들은 지역민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남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학생들도 많아 전남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의 가을 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모든 축제를 취소할 것을 거듭 요청하지만 행사를 여는 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생계와 연계된 만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황룡강 노란꽃 축제가 열리는 장성입니다. 장성군은 축제를 앞두고 더 꼼꼼한 방역을 위해 방역소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소독제가 차량에 충분히 분사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축제장에는 저희 프레카드를 설치하고요.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축사나 이런 곳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축산 관련 모임과 행사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열릴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와 담양 대순맑은 한우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ASF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축산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축제도 될 수 있으면 취소할 것을 일선 시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소해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그 행사장에다가 발판 소독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는 대인 소독기 이런 걸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말 수만 명이 운집할 해남 명량축제를 비롯해 다음 달 1일 이곳에서 열릴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 등 이 광주 전남에 예고된 가을 축제만 50개가 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이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온 상가나 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축제 행사를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가을 축제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긴급 예산 25억 원을 들여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연이어 태풍이 휩쓸고 간 농촌 들녘에서는 요즘 태풍 피해 조사가 한창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농촌. 이맘때면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들판이 초토화됐습니다. 2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윤재용 씨는 요즘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16,500제곱미터 가운데 40% 정도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의 생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가 없어도 수확이 가능하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번 바람 맞고 못 해버리면 그 수확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전혀 안 해줘 버려요. 과수농가의 불만도 큽니다. 과수의 경우 낙과 못지않게 태풍에 흔들려 상처가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 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인데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계약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이 최고 30%에 달해 농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 재보험금의 폭과 기준을 더욱더 완화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대비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해양 쓰레기를 미리 버린 진도군이 사회적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행사 장소인 해변에서 참석자들이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서 수거된 페스티로폼 등 해양 쓰레기를 옮겨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또 이 같은 행위가 무리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진도군의 이 같은 행위는 쓰레기 투기에 해당된다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남에만 1000여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비싼 등록금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요. 전남교육청이 오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최송영 기자입니다. 지도를 들고 학교 탐험에 나선 학생들. 이곳저곳으로 가며 놀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문을 연 초등과정 공립대안학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살길 바라서 이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폐교한 담양군의 한 초등학교 부지에 전남에서도 공립대안학교가 들어섭니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년당 15명씩 모두 45명 정원으로 오는 2021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교실은 리모델링하고 기숙사와 체육관은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고 일반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는 공립교사들이 투입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국어사회만 정규과정의 50%를 편성하고 직업체험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등록금과 식비 등은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강원과 대구에 이어 전남에 들어서게 될 공립형 대안학교.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비싼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기존 대안학교를 넘어 대안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한전공대 개교와 연계한 전남에너지과학영재학교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오늘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과학영재학교 신설이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며 이 같은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나주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 부지 등으로 이전해 관련 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 한전공대 입지가 확정된 이후 과학영재고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시민단체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원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빈집은 지난 2015년 10만 3천여 가구에서 지난해는 11만 8천여 가구로 8.1%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빈집은 경기도와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송 의원은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규제와 에너지 고갈 우려 등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 이동수단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늘 영광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난생 처음 전기차에 타본 아이들은 신기한 듯 내부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싱싱 내달리는 전동 휠과 전기 스쿠터는 국적 불문,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인기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갖고 싶은데 앞으로 하나 살 거예요. 1, 2인용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자전거 등 전시 품목도 다양합니다. 농촌 현장에서 이처럼 작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는 농기계부터 해서 전기로 만든 200여 종의 차종을 이곳 이모빌리티 엑스포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회째인 올해는 20개국 160곳으로 참가 기관과 기업이 늘면서 체험 공간도 확대됐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좀 신기하고 애들도 좋아했었고요. 또 체험거리들도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 산업은 전남의 미래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1, 2년 거치면은 아마 이 영광군과 이 전라남도가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확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어떤 신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전남도가 농어촌 의료 개선국비 1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선정 사업은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과 무안군 보건소 이전 신축을 비롯해 의료 장비 구축 등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는 무안과 담양 등 6곳이 모두 2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산정신실천연구소 진규동 박사와 강찬석 박사가 공동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창적 학문인 다산학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평생 학습인 다산 정약용의 다산 정신에 관한 탐색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다산의 정신적 가치를 현대적 가치로 집약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 박사는 다산 박물관에서의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번 논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목포시장 선거에서 박홍률 전 시장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가 배포되도록 도운 목포시청 과장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